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이번에는 폴러 어레이를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뷰에다가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무브를 눌러서 0,0,0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실린더는 나중에 꽃의 줄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늘고 좀 길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모디파이로 가셔서 레디어스를 좀 줄이시고 헤이트 값을 좀 주셔서 좀 길게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레디어스 값이라던가 헤이트 값은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실린더를 만드시고 이게 줄기가 될 거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요. 자, 뭔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0,0,0에다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스피어는 나중에 꽃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어를 쭉 위로 올려서, 줄기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탑뷰에서 얘를 좀 옆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둥글둥글한 꽃잎은 없죠? 그쵸? 그래서 스케일을 가지고 스피어를 꽃잎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잡아서 스케일을 눌렀어요. 스케일을 할 때 이건 뭐였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거였죠?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자, 얘와 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뭐였죠? X, Y, Z축으로 세 축이 다 늘어나는 거였고요. 얘는요? 지금 보이는 탑뷰에서의 두 축만 늘어나는 거죠. 높이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은 선택한 거를 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뷰포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꽃잎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작다 크다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다시 무브를 눌러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나중에 3D Max 작업을 하다 보면 스케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케일을 가지고 뷰포트를 바꿔가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꽃잎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꽃잎을 줄기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깔아야 합니다. 회전하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걸 뭐라고 했나요? 네, 폴러 어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스피어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까 피봇 중심축이 어디 있나요? 네, 스피어의 중심에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폴러 어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 스피어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깔리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죠. 그럼 이 피봇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실린더로 가야 되죠. 자, 실린더로 피봇을 옮기는 방법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픽이란 걸 배웠습니다. 픽을 눌러서 실린더를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린더 001이라고 해서 축을 빌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피봇은 어디에 있어요? 스피어에 있죠? 자, 빌려온 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Use Pivot Point Center에서 세 번째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스피어를 잡고 있지만 피봇은 어디에 있어요? 실린더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툴스에서 어레이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꽃잎을 몇 장을 만들 거냐?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6장을 만들겠다. 프리뷰, 로테이트, 어떻게 돌리겠다? 360도에 6개를 돌리겠다 라고 해서 OK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중심으로 꽃잎들이 쭉 배열이 됐죠? 자, 이때 어레이는 뭘로 하는 게 좋아요? 어레이는 인스턴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꽃잎의 크기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죠. 인스턴스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이 변할 수 있죠? 자, 인스턴스는 스케일의 영향을 받나요? 자, 인스턴스는 스케일의 영향을 받나요? 자, 늘렸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 스케일은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이런 파라미터에 있는 것들은 절대적인 크기고요. 스케일은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자, 인스턴스는 스케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만들었어요. 그쵸? 자, 꽃 봉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는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0,0,0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죠? 항상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준점을 원점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뒤로 얘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꽃잎과 꽃봉오리와 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줄기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하나 잡아서 줄기잎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피봇은 어디에 있죠? 자, 지금 스피어인 꽃잎을 잡았지만 피봇은 실린더에 있죠? 왜 그래요? 네,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뭔가가 끝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처음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모델링하기 편합니다. 자, 꽃잎 하나를 잡고 Shift를 눌러서 밑으로 하나 빼겠습니다. 이때 클론 옵션이 뜹니다. 클론 옵션. 자, 이 클론 옵션 중에서 카피, 인스턴 중에서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인스턴스를 쓰면은 꽃잎과 줄기잎이 따라 변하겠죠? 그래서 카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줄기잎이 바뀌더라도 어때요? 꽃잎이 따라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줄기잎을 줄기 중심으로 회전해서 배열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실린더 01 세 번째 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폴라 어레이 라는 걸 이용해서 뭐 한 3개를 깔겠다, 프리뷰 360도로 깔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쵸? 근데 축을 다시 실린더 01 세 번째 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요번엔 다른 방법으로 로테이트에다가 주겠습니다. 로테이트에다가 실린더 01 축을 세 번째로 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서 로테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죠. 한 2개 더 배열할 건데 뭐로 할 거라? 인스턴스를 할 거다. 왜요? 따라 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OK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2개를 더 깔 수 있죠. 끝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처음 상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무브도 처음 상태로 바꿔주셔야지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기들을 조금 다른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고 뭐 스케일이 아닌 파라미터를 좀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꽃이 완성이 되죠? 폴러 어레이로 만들어진 꽃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위로 향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꽃을 좀 더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꽃을 꽃 모델링을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전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메뉴에 보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을 줘서 얘를 한 덩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라워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구부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디파이어 리스트 중에서 구부린다는 명령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밴드라는 명령을 클론할 때 배웠습니다. 그룹으로 된 꽃에다가 밴드 값을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밴드를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꽃이 구부러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적당한 값으로 구부려서 얘를 보게 되면은 자, 꽃은 구부러졌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네, 꽃이 위아래가 같이 구부러지면서 활처럼 됐습니다.
우리는 아래는 그대로 유지하고 위만 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modify에 가서 band라는 명령 아래 가보시면 limit라는 게 있습니다. limit라는 단어는 한계점, 허용 한도에 대한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limit에서 limit effect을 클릭하신 다음에 upper limit 값을 쭉 주세요. 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꽃이 구부러지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네, 줄기가 너무 각져 보입니다. 왜 줄기가 이렇게 각져 보일까요? 이 줄기에 해당되는 이 실린더의 높이 세그먼트 값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져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콧은 어떤 상태예요? 그룹 상태죠. 이렇게 그룹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언그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룹으로 된 것들은 함부로 언그룹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3D Max 작업을 하게 되면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부 파일을 불러올 때 그룹 상태로 된 파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룹을 풀어버리면 다시 그룹으로 잡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룹 상태로 된 것은 그룹이 아닌, 자, 그룹을 눌러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잡아서 그룹을 눌러보시면 오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을 딱 누르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룹이 일시적으로 풀립니다. 그 상태에서 실린더를 잡아서 밴드 실린더로 가서 높이 세그먼트를 많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풀리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정하거나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습관이 있다고 했죠? 지금 그룹이 풀렸죠?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또 요걸 막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다시 얘를 뭘로 해야 돼요? 그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크로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한 덩이가 되면서 그룹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그룹으로 된 것들은 오픈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수정을 한 다음에 그룹 상태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크로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매핑을 해야겠죠? 자, 매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빨간 꽃을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네, 매터리얼 에디터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색상을 주면 되죠. 디퓨즈에다가 색상을 딱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예.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한 다음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딱 주시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들어갔는데 어때요? 모든 색이 다 빨갛게 됐죠? 지금 그룹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픈을 이용해서 열어주시고 각각을 잡아서 얘는 뭐 노란색 Assign, 자, 줄기는 파란색 Assign, 얘는 초록색인데 좀 더 진한 색으로 Assign 하시고 지금은 오픈이기 때문에 그룹이 열려있죠? 다시 얘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크로즈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매핑도 완료가 되죠? 자,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항상 영어로 된 파일이나 숫자로 된 파일로 하시면 돼요. 영어와 숫자가 섞이면 되는데 한글로 된 거는 쓰지 마세요. 오류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단계가 끝나면은 여러 개의 파일로 계속 저장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을 다 만들었어요. 꽃 밑에다가 화분과 흙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라인을 이용해서 회전해서 UFO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동일한 선상에 맞추었나요? 그리드 스냅이란 걸 이용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화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이 하기 전에 여기에 스냅이죠? 오른쪽을 눌러서 그리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서 가는 게 보이죠? 이게 뭐였어요? 그리드 스냅이었죠? 자, 라인에서 코너와 코너를 그리겠다. 그럼 뭐예요? 직선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자, 봤을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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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오른쪽 클릭이나 ESC 누르시면 자, 성물이 다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냅을 풀어주시고요. 라인에서 버텍스는 뭐예요? 점이라고 했죠? 점을 좀 더 수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얘를 둥글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스무트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뭐 둥근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회전해서 입체를 만들겠다. 그게 뭐였어요? 선반이라는 기계 이름의 레이트였죠? 레이트. 자, 이때 어떻게 했어요? 민, 센터, 맥스 만들어줬고요. 그냥 만드시면 어떻게 이렇게 깨져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웰드 코어를 누르시고요. 만들었는데 지금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색상이 보이잖아요. 그쵸? 색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노멀 값을 뒤집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한 40 정도 주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 화분이 만들어졌죠? 이 방법을 통해서 또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안에 흙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배울 예정입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배우시면은 그리드 스냅을 사용해서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에디터블 스플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화분과 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이트 스냅을 지금 활성화 안 했죠? 라인에 코너와 코너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려요. 자,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스플라인에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두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세그먼트는 점과 점 사이인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이고요. 버텍스를 갖다 뭘로 하면 되냐면 얘를 0으로 받치고 얘도 0으로 받치면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동일선상에 위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3D 그래픽을 할 때는 0,0,0에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길어졌다, 서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동일선상에 없다 라고 하면은 크레이트 라인을 누르시고 엔드포인트 오토 웰딩이 된 상태를 본 상태에서 커서가 뜨고 Shift를 누르시면은 자, 선을 하나 그릴 수 있고요. 이 선과 선을 끊어내겠다는 것은 스플라인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동일선상이 되죠? 그러면 뭐 버텍스에서 얘를 뭐 스무트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냐면 얘를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해서 필렛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챔버라는 걸 이용해서 못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레이트를 주시고 맥스. 그래 봤더니만 색깔이 시커멓죠? 그러면 플립 너머를 눌러서 색깔을 주면 되겠죠.
또 얘를 잠시 끄고 여기다가 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도 라인, 코너와 코너 이용해서 주시면 되고, 얘는 간단하게 버텍스를 정렬할게요. 버텍스 위치 값으로 정렬을 하면은 얘가 끝나고요. 그 다음 모델링 할 때는 항상 모든 걸 다 풀어주시고, 여기다가 뭘 주라고요? 라이트 맥스. 자, 지금 보면 색깔이 보이죠? 문제가 되지 않고, 얘는 잠시 껐던 걸 다시 주면은,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매핑. 뭐 디퓨즈 얘는 약간 뭐 푸른색이고, 얘는 흑색인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매핑을 하시면